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공해 드렸던 학습지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의 기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문제 1번에 보시면, 자, 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n이 한없이 커져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쪽만 계속해서 커져 나가게 되겠네요. 자,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져 나가면 얘는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분수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0을 향해 다가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2분의 1이니까 n이 없으니까 n이 커지든 말든 상관없이 얘는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자,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덧셈도 수렴값의 덧셈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0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라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n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근호 안도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근호 밖도 계속해서 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것도 1차고 뒤에 있는 것도 1차이기 때문에 뭐가 더 빨리 커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분모만 보자면 어떤 꼴이에요? 그렇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근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유리화를 해주면 된다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래 거는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나오겠죠. 앞에 걸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n이 나올 거고 빼기 뒤에 걸 제곱하면 n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더하기가 위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분자는 n제곱 플러스 n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n제곱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이 n만 남았고요. 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을 다시 한번 무한대로 보내보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도 이쪽도 계속 커지고 이쪽도 계속 커지는데 더해놨으니까 여기도 무한대로 가겠네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뭘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최고창만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분자도 최고차항이 n의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안에 있는 1차식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위에는 루트 n제곱이니까 나오면은 n이 되겠죠. 플러스 n이니까 2n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각분하셔서 2 이렇게 구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자, 얘가 성립을 할 때 자,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여기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 0으로 간다라는 것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요. 결국에 이런 꼴을 많이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할 때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원래 원리가 뭐라 했었어요?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것도 어떤 원리였죠? 그렇죠. 뭐 n분의 1이라든지 n제곱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더라라는 걸 이용한 거였죠. 여기서 n이 an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거예요. 그럼 분모랑 분자를 전부 다 뭐가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러한 분모가 an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분모와 분자를 둘 다 뭘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렇죠. a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여기 나와 있죠. 모든 항이 뭐라고 나왔어요? 양수라고 나왔어요. 양수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겠죠.
그러면 나눠줄 수 있다라고 했었네요. 자, 분모를 AN으로 둘 다 나누면 앞에 건 AN으로 나누니까 1이 될 거고요. 뒤에 항은 AN분의 3이 될 겁니다. 분자도 똑같이 AN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AN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식의 변화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n을 다시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는 사실 뭐예요? AN분의 1에다 얼마를 곱해 놓은 거죠? 그렇죠. 3을 곱해 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3을 곱해 놓은 거예요. 그럼 0에다 3을 곱한 거니까 결국에 얘도 어디로 가겠어요? 얘도 0으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AN분의 1은 이미 어디로 간다 했어요? 0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1만 남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만 남았네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기본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자, 이것이 성립을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죠. 자,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n이 한없이 커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분자가 어떤 상수가 돼버리면 어떤 1이라든지 2 이런 상수가 돼버리면 얘는 어디로 간다 했어요? 그렇죠. 얘는 0으로 간다 했죠. 근데 여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4로 가 있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상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밑에는 지금 결국에 상수가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4가 되려면 결국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뭘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분모를 보니까 몇 차식이에요? 그래요. 분모가 1차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4라는 걸로 얘가 수렴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에 n의 2차식이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왜냐면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 살아남아 있다면 분자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져 나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A의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차식보다 더 큰 차수가 이쪽에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n의 2차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a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1차식이 여기 2차식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건 3n 플러스 1분의 bn 플러스 7이 남겠네요. 자, 그러면 1차식이 가장 큰 차수니까 뒤에 있는 상수항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죠.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앞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3n분의 bn만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사실 얘는 뭐가 되는 거죠? n 약분하면 그렇죠. 3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얘는 문제에서 4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발전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를 보시면 1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다. 이런 직선이 원예에 접한다. 자, 직선이 원에 접한다. 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하고요. 자, Pn부터 Qn까지의 길이를 Ln이라고 했네요. 자, 이때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원이 있어야 되니까 좌표 평면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원이 좀 예쁘지 않은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n,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원이네요. 자, 그런데 이 원에 이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어요. 접하는데 기울기가 n이에요. 그럼 n은 자연수니까 양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접해야 돼요. 그러면 위에 그려질 수도 있고 아래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렇죠. y절편이 양수라고 했어요. y절편이 양수니까 어디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위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하는 거죠.
자,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할 거고요? pn이라고 할 거고요.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q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ln을 구해야 하는 거죠. 자, 구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원과 직선 사이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렇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걸 쓸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원의 중심부터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원의 중심부터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직선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직선을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기울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y는 nx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아직 몰라요. y절편은 아직 모르는데 여기 y절편 뭐라고 놨어요? 우리 qn이라고 하기로 했죠. 점을. 뭐 qn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얘는 그냥 점을 표시한 거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m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면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 이 거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인 n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n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줬어야 했죠.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nx-y 플러스 m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원점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그렇죠. 루트 n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하시고 0, 0을 집어넣으면 m만 남게 되겠죠. 자,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거리가 반지름인 n이 나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값 m은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m은 뭐였어요? 여기에 있는 y 절편이었죠. 근데 우리 y 절편이 양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사실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m은 뭐가 된다는 걸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qn 여기 이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완벽하게 구했어요. 이 직선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죠? y는 nx 플러스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점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점은 이 직선에서의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n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n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n이 약분되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죄송합니다. 여기 n이죠. 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이 길이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또는 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셔도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ln은 어떻게 나오죠? 루트 하시고요. 자, 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 제곱부터 하면은 n 제곱에 루트가 없어지니까 n 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더하기 얘 제곱을 하시면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전개하시면 n의 4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n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냥 벗겨져서 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ln이니까 얘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n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고요. 2n제곱분의 n제곱이 되니까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그렇죠. 2분의 1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이런 좌표들을 구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건 똑같겠죠. 자,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저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쪽 길이라고 했었죠. 이쪽 길이. 자, 이쪽 길이를 구하는데, 자, 직각삼각형 안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 작은 직각삼각형 하나, 여기 작은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이 큰 직각삼각형은 전부 다 닮음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굳이 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나머지 또 두 개를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이렇게 공간 감각을 좀 이렇게 익히시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왔냐면 기울기가 n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n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뭐예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었죠. 즉, 이거 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n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 점을 만약에 pn이라고 했고요. 이 점을 qn이라고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점을 O라고 했을 때 OPN 대 OQN은 뭐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1대 n 이런 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1분의 n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가 n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도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 큰 직각삼각형과 닮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대 n이니까 이 작은 삼각형에서 봤을 때도 이거 대 이거가 1대 n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미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n이라고 나와 있어요. 1대 n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n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길이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직각삼각형 좀 뒤집기만 하면 이 직각삼각형이랑 비율이 똑같아야 되죠. 얘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1대 n이 돼야 되는데 1인 곳이 n이니까 n인 곳은 n을 곱해서 이쪽은 n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ln을 이미 구해버린 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이쪽 길이가 n제곱이고 이쪽 길이가 1이니까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여기다가 뭐 작게 삼각형을 그려서 보자면은 이 작은 삼각형은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얘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 여기가 pn 이렇게 가져온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길이가 n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가 1대 n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건 비율이에요. 길이가 아니라 1대 n 나온다 했으니까 얘도 여기가 1대 n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가 이미 n이니까 여기가 1대 n이 되려면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쪽 삼각형 이렇게 직각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이 qn이 되겠죠. 이쪽이 qn이 될 거고요. 이쪽이 5 이렇게 나와야지 닮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n이에요. 이 길이가 지금 n이에요. 근데 여기도 1대 n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1일 때 n이니까 n일 때도 n을 곱해서 n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길이가 1이 될 거고요. 이쪽 길이가 n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했었던 풀이보다 이 풀이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ln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극한 문제인데 뭐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절대값이 주어져 있네요. 자,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값을 벗겨내라고 했었죠. 자, 절대값을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절대값 안이 양수인 것과 절대값 안이 음수인 걸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했었죠. 자, 첫 번째, 절대값 안 nfa-1이 양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a는 1이 넘어가고 n으로 나눠주니까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 안이 양수니까 절대값 안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주어졌던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자, 분모는 2n 플러스 3 그대로 있고요. 자, 분자는 얘가 그대로 나오면 nfa만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럼 n을 한없이 키우면 분모만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뭘 만족시키길 바래요? 그렇죠. 극한값이 1이 나오길 바래요. 근데 0이 나왔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만족하는 a 값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fa가 어떻게 되는 경우죠? n분의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원래 주어진 식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자, 얘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죠. 그럼 뒤에도 마이너스니까 얘가 두 개 생기고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생기겠나요? 마이너스 2n fa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 fa는 상수예요. n과 관련이 없는.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밑에도 계속 커지고 위에도 n이 계속 커지니까 얘도 계속해서 커지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1차니까 뒤에 있는 건 의미가 없겠네요. 남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도 약분되고 n도 약분돼서 마이너스 fa 얘만 남겠네요. 그럼 얘는 n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fa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극한값이 얼마가 되길 바래요? 그렇죠. 얘가 1이 되길 바랍니다. 즉 fa가 얼마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라는 거죠.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이 몇 개 있겠느냐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fa는 당연히 뭐보다는 작을 때고요. n분의 1보다는 작을 때고요. 뭐 fa가 음수니까 당연히 n분의 1은 양수일 테니까 당연히 더 작게 되겠네요. 즉 이 조건은 사실 신경 써줄 필요가 없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자, fa가 마이너스 1인 걸 찾고 싶어요. 자, 그럼 위로 잠깐 다시 올라가 보면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자, fa를 그리셔야 돼요. fa가 얼마가 되는 걸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그리셔야 돼요. f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쪽 점과 이쪽 점 두 개가 만족하게 되겠네요. 즉 a가 어디여도 되고요. 여기여도 되고요. a가 어디여도 여기가 돼도 여기에 a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상수 a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두 개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한 문제는 다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수열 예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얘도 커지고요. 얘도 커져요. 근데 뭐가 더 빨리 커져요? 그쵸. 4차식이 훨씬 빨리 커지겠죠? 얘 의미 없네요. 자, 여기가 한없이 커져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네요. 자, 밑에 기본 문제 1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an 앞에 뭐가 붙어 있길 바래요? n제곱이 붙어 있길 바래요. 자, n제곱은 양수이니까 여기 모든 항에다가 n제곱을 곱해 주셔도 부등호의 변화는 없겠죠. 자, 곱해 주시면 2n제곱 플러스 3n이 될 거고요. 분자는 10n제곱이 될 거예요. 가운데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n제곱 an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2n제곱 플러스 n분의 n제곱을 곱해주니까 10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에다 극한을 취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극한을 취하고 여기다가도 극한을 취하면 되겠네요. 자, 극한 취하면 2차식이니까 여기 필요 없고 약분하시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5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없어지니까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가운데 있는 것도 5로 간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본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얘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얘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 an을 n으로 나눈 거예요. 즉 an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 루트 씌워져 있네요.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제곱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제곱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부등식일 때는. 그런데 어때요? 얘도 무슨 수예요? 얘도 양수죠. 얘도 무슨 수예요? 얘도 양수예요. 얘도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근호 안에 있으면 어차피 양수니까 되는 거겠죠. 자, 양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곱을 해줘도 부등호에는 변함이 없겠네요. 그래서 전체를 다 제곱을 해주면 9n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이쪽은 nan이 될 거고요. 이쪽은 제곱하면 뭐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n분의 an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이렇게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n이 하나 약분돼서 n분의 an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랑 얘의 극한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 어디로 가죠? 얘 9로 가죠? 얘 어디로 가요? 9로 가죠. 그러니까 가운데도 9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